걸으면서 일하는 이유. 갑자기 사라지는 K 부장의 비밀. 이것은 몇 년 전에 어느 IT 기업을 방문했을 때 그 회사의 전략기획실 K 부장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다. IT 기업은 아무래도 젊은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곳 직원들의 평균 연령은 다른 업계보다 꽤 낮은 편이었다. K 부장도 아직 30대 초반이었으며 부장으로서 맡은 관리 업무 이외에도 신규 프로젝트의 팀장을 맡아 무척 분주하게 보내고 있었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는 몇 년 선배인 시스템 엔지니어 B씨가 매일 오후 3시만 되면 갑자기 사라진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러고는 20분에서 30분, 때로는 1시간 가까이 지난 후 자리로 돌아와 다시 일을 하더라는 것이었다. 시스템 개발은 담당자 개인에게 많은 재량이 주어지기 때문에 각자 자신의 페이스로 일을 추진할 수 있는 반면 기한이 정해져 있고 작업량이 많기 때문에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붙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일하다가 수십 분씩 자리를 비우면 그만큼 일이 늦어지기 마련이다. 그런데 B씨는 누구보다도 일이 빨랐어요. 야근을 밥 먹듯 하는 이 회사에서 B씨는 아무리 늦어도 8시가 되면 자리에서 일어섰죠. 칼같이 퇴근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후배들 사이에서 외계인으로 불렸어요. 궁금해진 K 부장은 B씨에게 낮에 자리를 비우고 도대체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러나 그의 대답은 의외로 맥 빠지는 것이었다.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오지. 그렇게 걸어갔다 오면 상쾌해져서 능률이 오르더라고. 생각이 막힐 때도 걷다 보면 해결책이 문득 떠오르기도 하고 말야. 자네도 자리에만 앉아있지 말고 한 번씩 어디든 걷다가 들어와봐. 기분이 한결 좋아질 걸세. 그 이후로 K 부장은 그 선배의 권유에 따라 능률이 떨어지면 잠시 밖을 돌아다니다가 들어오게 되었다고 한다. 지금은 제가 부하들에게 외계인이라 불리죠. B씨에 비하면야 아직 한참 모자라지만요. 그렇게 말하며 K 부장은 웃었다. B씨는 그로부터 몇 년 지나서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했다. 현재 그 회사는 IT 업계에서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같은 일을 계속하면 왜 능률이 떨어지는가? 공원을 걸어 다니다 들어오면 능률이 오른다는 B씨의 말에는 생리학적인 근거가 있다.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하다 보면 그 효율은 거의 일정한 패턴에 따라 변화한다. 그래프로 표시하면 뒤의 그림과 같은데 이것을 작업 곡선이라고 한다. 데이터의 입력과 집계, 문서 작성과 같이 규칙적인 업무일수록 이 패턴을 따를 확률이 높다. 작업 곡선은 작업의 조건이나 환경, 작업자의 의지, 숙련도, 습관, 피로 등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능률이 떨어지는 공통된 경향이 있다. 오전과 오후의 작업 시간이 각각 4시간이라고 한다면 일을 시작하고부터 조금씩 능률이 오르다가 30분에서 1시간이 지날 때쯤 정점에 이르고 그 후로는 오직 떨어지기만 할 뿐이다. 단지 오후에는 오전보다 빨리 최고조에 이르지만 그 정점은 오전보다 낮은 경향을 보인다. 같은 일을 오랜 시간 계속하면 능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눈, 귀, 코, 피부와 같은 감각기관이 받아들인 정보는 전기 신호로 신경섬유를 거쳐 뇌에 전달된다. 신경섬유는 다른 신경섬유와 연락하며 정보를 전달하는데 이 연락점을 시냅스라고 한다. 즉, 시냅스는 고속도로의 분기점이나 인터체인지와 같은 것이다. 시냅스에는 아주 작은 틈이 있고 전기 신호가 전달되면 신경섬유의 말단에서 정보의 종류에 따라 신경 전달 물질이 방출된다. 그 화학 물질이 다음 신경섬유의 말단에 붙으면 다시 전기 신호가 발생하여 다음 시냅스로 정보가 전달된다. 이렇게 정보를 전달받은 뇌는 그것을 처리하여 신체 각 부의 반대의 경로로 필요한 명령을 내보낸다. 일을 시작하면 감각기관이 흥분하면서 뇌에 정보를 전달한다. 하지만 같은 작업이 계속되면 감각기관이 거기에 익숙해지면서 흥분하지 않게 되고 따라서 전기 신호가 약해진다. 그러면 시냅스에서 방출되는 신경 전달 물질도 줄어들어 뇌에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는다.
그 결과 뇌로부터 적절한 명령이 신체 각부에 내려지지 않아 능률이 떨어지거나 실수가 잦아지는 것이다. 물론 오랜 시간 작업하면 손이나 눈이 피로해지기 때문에 능률은 더욱 떨어지게 된다. 2시간을 일했다면 20분은 걷는다. 능률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려면 B씨나 K부장처럼 일을 시작하고 2시간쯤 지나 그 근처를 걸어 다니다 오는 것이 가장 좋다. 걷는 시간은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20분 정도가 적당할 것이다. 산더미처럼 일이 쌓여 있는데 20분이나 쉬면 일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고 걱정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일의 능률이 떨어지기 시작하여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작업을 중단하면 그 시점에서 능률의 저하도 멈춘다. 그리고 휴식 후 일을 다시 시작하면 처음 시작할 때와 마찬가지로 다시 능률이 오르기 시작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마칠 때쯤 되어서는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한 경우에 비해 상당히 높은 효율을 보인다. 결과적으로 20분 정도 휴식을 취하는 쪽이 수행해내는 업무량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다. 노동심리학에서는 일정 시간마다 5분 정도 휴식을 취하면 작업 능률의 저하를 막을 수 있다고 한다. 휴식이라고 하면 보통은 그 자리에서 일손을 놓고 쉬거나 커피나 음료를 마시는 경우를 생각한다. 물론 그러한 휴식으로도 어느 정도의 기분 전환은 되겠지만 일의 능률을 높인다는 관점에서 보면 걷기가 훨씬 효과적이다. 능률이 떨어진다고 느껴지거나 단순한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면 건물 밖으로 나가 주위를 가볍게 걸어보자.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계단을 통하여 다른 층에 갔다 오던가 일부러 멀리 있는 화장실로 손을 씻으러 가는 등 사내를 한 바퀴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 오랜 시간 앉은 채로 작업을 계속하면 다리를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다. 또 앞으로 구부정한 자세가 지속되기 때문에 근육이 뭉쳐서 어깨나 등허리에 통증이 생긴다. 게다가 컴퓨터 작업을 하느라 모니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면 안정피로, 눈의 만성적인 피로로 눈이 침침해지기도 한다. 이것은 눈의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하는 모양체라는 근육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인데 이러한 증상은 앉아서 쉬기보다 걷기로서 훨씬 빠르고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특히 거리를 걷다 보면 주변의 다양한 풍경이나 바람, 소리 같은 것들이 감각기관을 자극하기 때문에 뇌로 향하는 무뎌진 정보 전달력이 다시 활력을 얻는다. 주위를 지나치는 사람들, 건너편 신호등, 멀리 우뚝 선 고층 빌딩 등등 눈을 계속 움직여 볼 수 있기 때문에 시력도 빨리 회복된다. 그러므로 직원이 자리를 비우고 회사 주변을 돌아다닌다고 해서 일하기 싫어 게으름 피운다고 생각하지 말라. 오히려 능률이 오르지 않는 것 같아 보이면 잠시 나가서 한 바퀴 돌고 오지라고 조언하기 바란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성과를 내는 데에 도움이 된다.